네, 국민의당 당 진상조사단이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오늘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를 대면 조사합니다.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은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보 조작 사건 파문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에 대한 대면 조사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동안 안 전 후보 대면 조사를 상당히 꺼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응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동안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전화 통화는 몇 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통해서는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들었을 것인데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당의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후보를 직접 조사하겠다 해가지고 정확한 시점은 지금 밝히지 않았죠. 했지만 빠르면 오늘쯤 지금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이 당에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돼 있죠. 하나는 정말 직접적으로 조작에 과연 이유미 씨 말고 누가 개입이 돼 있나라는 문제가 되겠고 이것을 어느 시점에 당의 지도부는 파악했나라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어느 수준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은 당의 후보라든가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진상조사단이 어제 안철수 전 후보를 상대로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안 전 후보에게 구명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구명 문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고소 고발을 취하해 달라 뭐 이런 쪽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는 이 내용 자체의 주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미 씨가 구명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뭐 안철수 전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당 대표로서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고소 고발의 취하는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나서달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사건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이 되자마자 즉 그 대선 임박해서 이 부분이 불거질 때에 민주당은 이미 고소를 했는 상태죠.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는 상태고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무고죄로 다시 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맞고소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좀 가상적으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좀 빨리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조짐이라든가 개연성 자체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대표에게 문자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 당 진상조사단에게 이유미 씨가 보낸 메시지의 취지를 알지 못했고 또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유미 씨 관련 내용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상희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고소고발을 취하를 했을 때 일단 국민의당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진해서 스스로 그동안에 맞고소했던 부분을 취소를 하면서 취하를 하면 상대에게 선거도 끝났고 하니까 서로 취하자 뭐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아마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현 시점에서 그냥 고소를 취하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실은 안철수 전 후보도 막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여러 번 다뤄왔던 사람들이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더라도 전후 맥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면은 문자만을 가지고는 상황을 좀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에 이 시각 현재 안철수 전 대표 자택 앞 그 표정이 지금 보이는데요. 오늘 YTN을 비롯한 그 많은 취재진들이 안철수 전 대표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안철수 전 대표의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뭐 조사를 지금 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그래서 당에서 당 쪽에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니까 정확하게 시점은 특정해서 지금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빠르면 오늘쯤 대면 조사 아니면 못하면 뭐 하루가 지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면 조사 하는 방향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를 직접 대면 조사하는 문제 지금 초점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쨌든 간에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니까 당에서의 정치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대선 후보, 당시 후보한테 있는 건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일찍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을 안철수 전 후보가 해줬으면 하는 주문들이 여기저기서 있긴 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대민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 대민 조사에 대해서 꺼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분명히 또 의혹도 해소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만은 조사에 응하는 그 즉시에 본인의 어떤 연루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진상조사에 대해서 조사에 응할 경우에 향후에 발표하게 될 메시지의 그 효과, 그 폭발성이 조금 많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민 조사에 응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두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또 지금 즉시 바로 대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안철수 전 대표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박주선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속았다. 이야기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이런 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겠죠. 당 지도부는 상황을 몰랐고 최근에 아시안이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았나? 지금 이유미 씨는 확실하게 본인이 주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지금 가장 근접해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준서 전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말처럼 본인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는가, 아니면은 조금은 거기까지 어느 정도 당시 알았는가, 이 정도 문제가 되겠고요. 예. 나머지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 김인원 부단장이라든가 김성호 전 의원 등의 문제는 당시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당시 상황을 아주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쪽은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뭔가 꺼림칙하지만 혹시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나, 이 문제를 지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유미 씨는 오늘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제보 조작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초기 진술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죠. 지금 이유미 씨의 발언 자체가 이제 완전한 화약고가 되는 셈이 됩니다. 예, 계속 이런 진술에 대한 일관성을 계속 초질관 유지할 경우에는 지도부의 위선까지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유미 씨가 이런 어떤 그 일관성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위선까지 개입이 되고 그것이 어느 선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또 김성호 전 의원, 김인호 변호사, 이런 분들이 소환이 되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묵인했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허위 사실 공포에 대한 일반적인 형량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 특수 교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범위에서 사실상 끝나면은 뭐 그 정도로 무마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더 위선까지 만약에 개입될 경우, 또 그런 것이 정황으로 펴질 경우, 이런 것들이 되면은 국민의당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이에 오간 SNS 그 내용을 보면요, 화면에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 미치겠어요라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지금 SNS를 통해서 대화하는 건데, 이걸 토대로 추정을 해 본다면 이유미 씨는 뭔가 좀 일찍 사실대로 좀 말하고 싶어 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날짜가 5월 8일이면은 대선 하루 전날 아니겠습니까? 예. 하루 전날 그런 건데 뒷대목입니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 미치겠어요라고 했던 부분인데,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원래 주장했던 대로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거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주장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내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니까요, 검찰에 들어가게 되면 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받겠죠. 그러겠습니다. 피의자는 소환이 되는데 비교적 일찍이 출국 금지 조치는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유미 씨 다음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던 쪽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 가지로 이미 두 사람 간에 많은 문자를 주고받았고 해서 일단은 이유미 씨 말고 다음으로 책임이 조금 확산될 소지가 있는 쪽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 그 이준서 최고위원을 소환하는 내용 자체가 피의자 소환입니다. 예. 피의자 소환이라는 것은 이미 28일 날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에 대해서 개인 PC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끝냈다라고 보는 것이고, 분석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피의자 소환이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자료가 이미 검찰로서는 확보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소환돼서 피고인 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정황상 보면 이유미 씨가 얘기하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인물은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또 관심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외에 또 다른 인물이 있는가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일단 뭐 소환한다고 하죠. 부른다고 하죠. 그 피고발인 직접적인 대상은요. 당시 선거 국면에서 이 사안을 가지고 강하게 여론 활동을 했고 또 당시 더불어민주당 쪽을 공격하고 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다시피 이용주 의원이 단장을 했었고 수석 부단장을 김성호 전 의원이 담당했었고 김인원 변호사가 이제 부단장 중 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예. 그런 과정 속에 어떤 간에 이 사안을 가지고 확실하다, 100%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언론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책임을 물으려고 지금 피고발인 대상자가 돼가지고 지금 소환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 국민의당 입장에서 문중효 씨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죠. 뭐냐 그러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작시들에게 특혜 의혹을 주는 나라를 끝장내겠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최소한 조작이라든가 뭐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죠.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반증 카드가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강공을 하세요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문제가 이른바 그 제보 조작만 가지고 불거졌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입사 과정 문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됐던 거죠. 특혜 취업으로 굉장히 부각시켜 가지고 서로 경쟁했던 당시 문재인 후보 진영, 문재인 후보를 이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공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저런 뭐 자료를 내놨었고 다른 당 소속의 하태경 의원 등등도 많은 자료를 냈었는데 막판에 가서요 국민의당 이게 결정적인 자료다라고 내놨는데 나중에 지금 이게 조작된 걸로 판명이 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박주선 비대위원장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뭐 날선 그 비판을 했어요. 민주당이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할까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걸 역공하지 않으면은 공세적으로 입장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걸 그냥 역공하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기가 위한 이제 정면 돌파를 공세인가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로서는 정치는 살아있다 아직까지 협의를 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추경이라든가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될 사안이 많은데 이걸 자꾸 고립무원을 몰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 협의 가능성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 지금 화면에 보입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전 대표를 향해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고 구태 정치 전형이다 얘기를 했는데 뭐 합당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당시에 대선 국면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대선 당시 후보가 일정한 정치적인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 전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 소리 같은데 저는 당연하게 정치적인 책임 있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후보는요. 그리고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민의당 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조작에 대한 당연히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되고 책임을 최고의 법률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문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다 심지어는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이른바 쌍끌이 특검하자 해가지고 비난받아가지고 특검 문제는 빠져들어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당시 제기했던 의혹 자체는 살아남아 있다. 다만
제보 조작은 아주 잘못된 거다. 뭐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지금 뭐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이게 이제 추경으로 좀 번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국민의당은 뭐 추경안 심사에는 좀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제보 조작 사건이 좀 확산이 되니까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예. 일단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기류라고 한다면 추경안 심사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죠.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소통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문제로 있어서 국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강경으로 무작정 갈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현안에 오히려 발목 잡힐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바로 이 사건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소위 이제 김상곤 후보자라든가 그 세 사람으로 지명된 부적격 세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강공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서 국민 탈피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죠. 예. 이런 국면에서 비교적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의 우당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의당인데요.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추미애 대표 등이 비교적 좀 앉는 쪽으로 책임은 묻되 끌어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강한 공세로 나가니까 국민의당도 굉장히 불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연루가 돼 있다면 과격한 말로 목이라도 내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추미애 대표 당신은 뭘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자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전국을 이끌어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책임은 명쾌하고 강하게 묻되 전국 운영은 서로 협력하는 자세로 끌어가는 게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을 너무 또 공세 국면으로 조금 여당은 활용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전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국민의당이 이렇게 이제 위기를 맞으면서 정치권이 그 20대 총선 이전에 양당 체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느냐 이런 뭐 일각의 주장도 좀 있더군요. 이 부분이 자칫하면 이제 정계개편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게 장사를 하는데 계속 월세만 내고 있을 필요는 없다. 돈도 있는데 가게를 인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파장이 어떻게 확대되냐에 따라서 흡수합병할 수 있는 정계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기회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양면 전술을 쓰고 있는 거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념적 그 관련해서 사실상 그 네 개 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결이 똑같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당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위기에 봉착해지고 이게 대해서 정계 개편이 된다 그러면은 바른당과 자유한국당도 사실상 정계 개편에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리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자체가 상당한 모티브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김만흠 원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뭐 두 3, 4당이 위태롭긴 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런데요. 저는 이런 전국의 흔들림 상황에서는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상황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바른정당은 상대 정당이 자유한국당인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도 분위기가 좋지는 특별히 않습니다. 예. 내일 당장 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바른정당은 새 대표를 먼저 이혜원 대표를 뽑아가지고 다시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턱걸이에 20명 교섭단체가 걸려있긴 하지만 당장 그게 붕괴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단들이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추경 등 합의를 못했지만은 정개특위라든가 개헌특위를 계속 가동하는 걸 합의했단 말이죠. 특히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을 동반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 논의가 시작된다면은 다시 소수 정당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선거구제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국면은 오히려 양당으로 회귀하는 그런 힘만은 아닌 다른 요소가 등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중요한 것은 안철수 전 후보의 선택입니다. 여기 이제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내놓을 것인가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의 그 부분인데 뭐 이선을 포함해서 은퇴를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할 것인지 이 메시지의 선택에 따라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어떤 연대라든가 합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과 또 메시지가 뭐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까지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김만흠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